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511명으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역시 수도권의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이 부산과 전북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16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11명인데요. 해외 유입은 18명뿐이고 493명이 국내 지역사회 발생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지만 위중증 환자가 4명이 늘면서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또 최근 사흘 동안에는 400명대로 감소를 했죠.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지나 했는데 오늘 다시 5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3차 대유행, 지금 방역을 제대로 못하면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안 나오던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데요. 192명으로 2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기도로 143명입니다. 인천까지 더하면 수도권에서만 35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과 전북의 확진자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현황판을 보면 갈수록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지금까지의 총 누적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까지의 누적 확진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확진자는 9,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누적 확진자 중에 약 26% 정도인데요. 경기도는 7,500명을 넘어서 21% 정도입니다. 이 두 지역의 확진자는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를 이미 넘어섰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넓혀보면 18,000명을 넘어서 전체 누적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한 집단에서 아주 큰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집단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양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8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 노원구의 체육시설은 15명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강서구 댄스 교습소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까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215명까지 늘었습니다. 잠시 뒤 새로운 집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전국에서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될 수 있으면 모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울은 학원과 고등학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을 이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분기점으로 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어학원에서 코로나19 추가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9명 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어학원은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렵고 강의실 면적이 넓지 않아 수강생 간 거리두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로구 소재 고등학교와 관련해선 하루 새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방역수칙을 대부분 잘 준수했지만 학생 간 1m 거리 유지가 어려웠고 주중에 기숙사 생활을 해 감염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거리두기 조정 등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행은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대입 수능 시험과 관련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장구음악실과 교회 등의 집단 감염이 동시에 번지고 있는 부산에서는 오늘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산세가 커지면서 부산의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교회에서 관련 확진자가 1명 더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33명입니다. 전체 신도수 100명 정도인 소형 교회지만 좁은 공간에 밀집도가 높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 16명이 나온 한 교회와 관련해서 오늘도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나머지 추가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거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초연음악실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다중 이용 시설로 번지면서 접촉자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감염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겁니다. 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에 부산은 당장 병상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60명의 확진자를 대구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부산 의료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들이 경남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특히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능 고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와 관련한 긴급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는 가용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9를 넘어 2에 육박한 가운데 앞으로 1,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한 달간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제주도는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어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온 관광객 1명과 제주로 한 달 살기를 온 또 다른 관광객 1명, 연수 명목으로 제주로 단체 관광을 온 뒤 집단 감염된 경남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 관련 접촉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하루 사이 확진자 4명이 나온 건 8월 이후 95일 만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올해 들어 가장 많은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 관련 확진자 등 제주 방문 이력이 있는 다른 지역 확진자로 인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며 지역사회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모레인 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립니다.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100명 이상 참석하는 민간 주관 행사는 금지하고 국공립시설 수용 인원은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당과 카페는 정부안인 50제곱미터보다 완화된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하고 노래방과 목욕탕,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질병관리청 지침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자 필요하면 확진자 동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제때 처리되기는 6년 만입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처리되면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다만 당초 오후 2시였던 본회의 개의 시각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변경된 예산안에 따라 정부가 세부 내역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정부안보다 2조 원가량 늘린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 안정 대책 등 정부 안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면서 예산을 7조 5천억 원 늘리는 대신 정부가 책정한 예산 가운데 5조 3천억 원은 감액됐습니다. 여야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은 징계 사유가 아닌 직무정지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이 정부를 껄끄럽게 하는 사건을 맡아 정부와 여당이 내보내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며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 대검 감찰부가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이 대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직무 복귀 직후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밀린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주요 현안 보고는 차분히 받겠다며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보완을 지시했고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이 다시 보완 의견을 냈지만 직무정지 탓에 윤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진정서엔 감찰부 수사 절차가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법무부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돼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배당은 윤 총장 직무 복귀 전인 어제 오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시했으며 인권감독 담당관을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은 먼저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핀 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북 상주의 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지 나흘 만인데요.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경북과 충남북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정아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 닭농장에서 어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300마리씩 닭이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AI 관련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농장은 산란계 18만 8천여 마리를 사육 중인데 정부는 이 농장은 물론 근처 3k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부터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발생 농장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가금 농장에선 30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북을 포함해 충남과 충북, 세종, 강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이 금지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찍 휴업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도 더 강화됩니다. 전국 가금 농장과 철새 도래지는 물론 근처 하천까지 일제 소독이 진행됩니다. 또 가금 농장에선 농장 안을 매일 소독하고 농장 출입자도 장화를 갈아 신는 등 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경기와 강원 일대에서 그동안 발견된 고병원성 AI가 앞으로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내일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국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치르는 만큼 수험생은 시험 내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시험장의 모습도 예년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증상이 있어도 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내일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수능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고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합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봅니다. 어제까지 수험생 확진자는 37명, 격리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113개 시험장에서 583개의 시험실이 마련됐습니다. 확진자를 위해서는 전국의 거점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이 준비됐습니다. 별도 시험실에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해선 안 됩니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봐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병원 대신 보건소로 가야 당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새벽 수험생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다 해도 병원 등에서 응시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미 발표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판단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공실 공공임대 3만 9천 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집하는 공공임대에는 수도권 16,000호, 서울 5,000호가 포함됩니다. 공실 물량은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기존 발표대로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모집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공공전세 3천 가구와 신축 매입 약정 7천 가구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에 매입 약정 공고를 내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실 임대 물량을 포함해 앞으로 11만 4천 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면 앞으로 2년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게 된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매매 시장의 경우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하다고 홍 부총리는 평가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서울 가격 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과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커지자 해당 마트는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사실 이 장애인 안내견이나 또 이를 훈련시키는 보호자는 이 법적으로 공공장소 출입이 보장돼 있지만 갈 수 없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실태를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 잔뜩 웅크린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죠. 장애인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인데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트 직원들이 장애인도 아닌데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떡하냐면서 막아섰다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는데요. 퍼피 워커라고 합니다. 예비 장애인 안내견 퍼피를 일정 기간 돌보면서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인데요. 마트에 갔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회화 과정을 위해선 공공장소에 꼭 가야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보시면요.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의 사회성 훈련을 도와주시고 있는 퍼피 워커라고 부르는 자원봉사자까지 모든 이 법 안에 테두리에 들어가 있고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마트 측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마트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더 분노를 키웠습니다. 딱 3문장짜리 사과문입니다. 해당 견주에 대한 사과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추상적이다. 너무 성의 없다. 이런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자,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 불매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뜻도 보였습니다. 카드를 반으로 자르는 이런 인증샷도 올라왔죠. 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걸까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 안내문이 해당 마트 모든 지점에 붙었습니다. 안내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까지 적혀 있죠. 이 장애인 안내견 전 세계적으로는 22,000여 마리, 국내에서는 60여 마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엄격합니다. 안내견으로 적합한 품성과 혈통이 검증된 개들이어야 합니다. 탈주가 될 때 자원봉사자 가정에 다 내보냅니다. 개들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성격의 결정이 되거든요. 사회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 일이 생긴 겁니다. 사실 장애인 안내견 법적으로는 공공장소나 식당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 먼저 식당입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도 늘 긴장이 된다는데요. 걔는 안 된다고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안 된다. 걔는 안 된다. 다음 차번 물어보세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막연한 편견은 걷어달라는 게 장애인도 또 이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퍼피 워커들의 바람입니다. 이런 도우미견들은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통해서 훈련을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장애인 분들께서 얘네들을 배척하지 않고 많이 수용해 주시고 많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퍼피 워커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애인복지법 40조를 이렇게 저장해서 다닌다고 하죠.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그러니까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이를 훈련시키는 퍼피 워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여러 번 문제가 생겨서 아예 이걸 보여주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자, 이거 위반 시 과태료도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과태료 200만 원을 대형마트 측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어제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전기난로를 켜둔 채 셰시 교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정부 합동 감식이 진행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군포경찰서는 현장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15층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시작한 건 어제 오후 4시 37분이었습니다. 이불로 4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1살 남성과 태국 국적의 38살 남성 등 근로자 2명이 12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전기난로를 켜둔 채 3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엔 가연성 물질이 있었습니다. 또 화재 당시 펑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전기난로를 켜고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레탄과 신호등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 화재를 키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주민 2명과 중태인 1명은 옥상 계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옥상 인근에서 숨진 주민들은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기계실 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 질식 있게 숨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피하려다 옥상문이 닫혀 있어 탈출구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현장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과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인지도를 보여주는 차트인 아티스트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그룹으로 이 세계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건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한 가수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9명뿐이고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오늘과 수능일인 내일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광주가 1도, 부산 4도 등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체온 조절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강원 산지와 강원 내륙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가 10도, 부산이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